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1인 기업가 바라입니다. 오늘은 줌 유료 기능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기능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동 출석 체크 기능이었죠. 그래서 번거롭게 일일이 출석을 부르거나 참여자 화면을 캡처해서 이제 명단을 따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의 정보가 자동 기록되어서 엑셀 파일로 불러올 수 있고 또 참여 시간과 나간 시간까지도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자동 출석 체크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기능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기능인 설문조사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에서 사용하는 기능이기도 한데 보통 정규 수업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면 교육생들과 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고 교육생 입장에서는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사실 설문조사는 꼭 강의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만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학생들이 진도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 퀴즈 형식으로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교육 영상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줌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새 회의를 눌러서 해볼게요. 저는 미리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방이 있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디오 시작. 그럼 이제 얼굴이 나오고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강의실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회의 컨트롤, 이제 가운데에 보시면 이렇게 설문조사, 이 부분이죠. 설문조사 버튼이 보일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기능은 유료 계정, 이제 프로 버전 이상만 가능하고 혹시 본인이 유료 계정인데도 불구하고 제 화면처럼 이렇게 설문조사 버튼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이 기능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웹페이지로 들어가 줄 거예요. 네이버를 실행시켜 주세요. 자, 네이버에 줌.us를 검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여기죠. 가장 첫 번째로 뜨는 사이트, URL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www.zoom.us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맞다면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줌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오늘 배우는 이 콘텐츠는 유료 계정이신 분들만 가능하니까 당연히 본인의 아이디가 있겠죠. 자, 우리는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 줄게요.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가 줄게요. 로그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웹사이트 홈 화면으로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의창으로 바로 넘어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왼쪽 상단에 있는 줌, 그쵸? 이 부분,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홈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우측 상단에 내 계정이라고 있어요. 가장 끝에 있습니다. 내 계정을 클릭. 이쪽으로 들어가 줄게요. 자, 여기서 왼쪽에 있는 메뉴 카테고리에서 지금 개인으로 되어 있죠. 개인. 여기서 설정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회의 메뉴에 다양한 하위 버튼들이 보일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회의 중에서 기본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안 보인다면 그냥 스크롤 내려서 회의 중 기본 이 영역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새 줌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간혹, 아주 간혹 이 메뉴가 안 보이는 교육생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이 페이지의 스크롤을 쭉 내려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회의 예약 보이고요. 쭉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이걸 보이죠? 회의 중 기본. 자, 이 코너, 이 메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의 중 기본을 누르시면은 바로 이 화면이 뜨는 거고 저처럼 스크롤바를 쭉 내려서 회의 중 기본을 찾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기본 메뉴에서 보시면 자, 쭉 내려볼게요. 이제 공동 호스트 이 밑에 보시면 폴링이라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설문조사 기능입니다. 서베이와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론조사하는 것처럼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측에 있는 버튼이 회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요. 자, 그럼 회색은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파란색, 지금 이런 거죠. 여기처럼 이런 파란색은 활성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얘를 변경시켜 주셔야 기능을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서 파란색, 즉 활성화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설문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의실을 먼저 만들어서 설문조사 버튼을 눌러서 웹사이트로 바로 이동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아예 이 사이트, 웹사이트에서 설문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바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 계정. 자, 내 계정에서 보통 우리는 그동안 설정을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엔 설정 메뉴가 아니라 회의 버튼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개인 회의실 있습니다. 개인 회의실 클릭. 자, 세부 정보가 있고 그 옆에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측에 설문조사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설문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방법으로 하지 않고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인 강의실에서 직접 설문지 세팅하는 방법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사이트를 내려주시고 다시 강의실을 열어주세요. 자, 지금 강의실이죠. 강의실 하단에 정중간쯤에 그쵸? 보시면은 설문조사 버튼이 있어요. 자,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리고 설문조사 1이라고 되어 있고 아직 내용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입력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질문 추가하기. 이 버튼을 누르면 웹사이트로 자동 이동이 되면서 설문조사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뜹니다.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떴어요. 설문조사 추가. 방금 전에 봤던 첫 번째 방법보다 훨씬 더 좀 깔끔한 느낌이죠. 자, 여기에 이제 빈칸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칸에는 설문조사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고 떠요. 본인의 강의, 주제라든지 설문조사의 제목을 입력하면 되겠죠. 저희도 연습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강의를 예시로 작성을 하고 어떤 설문을 할 건지 간단하게 제목을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버튼은 이제 익명으로 할 건지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문의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옆에 본문을 입력할 차례죠. 여기에 질문을 입력하세요. 이 칸에다가 이제 해당 질문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단답형으로 할 수도 있고 선다형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오늘 두 가지 모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습용으로 한번 문항을 예시로 작성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속도는 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현재 이 강의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답변 1, 빠르다. 답변 2, 적당하다. 답변 3, 느리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문항은 단답형으로 해볼 거고 두 번째는 선다형으로 해볼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추가해야겠죠. 그래서 질문을 추가하시려면요. 이거를 쭉 내리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으로 되어 있고 질문 추가하기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항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 문항은 선다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항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좀 더 배우고 싶은 강의 주제가 있다면 모두 골라주세요 라고 해놓고 선다형에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는 콘텐츠 강의니까 콘텐츠 강의 제외하고 나서 제가 하고 있는 다른 강의를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문항들을 만들고 완료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밑에 내린 다음에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설문 문항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의실로 이동을 다시 해볼게요. 강의실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설문조사 항목이 운영자 창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설문조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서 학생들은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호스트, 그쵸? 이제 강사, 운영자에게만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신 후에 일단 X,
그래서 눌러서 닫아줄게요. 이걸 닫는다고 해서 설문이 없어지거나 내가 아까 만든 문항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내려두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질문들을 만들어 놓고 강의실 세팅을 마친 후에 학생들을 초대하면 되겠죠. 그리고 교육생들이 들어오면 강의를 시작하다가 중간에 설문조사를 해야 할 때, 혹은 또 수업을 잘 따라오는지 퀴즈를 진행하고 싶다 할 때 이 설문조사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강의 전에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자, 설문조사 버튼 눌러볼게요. 그리고 설문조사 시작을 누르면 설문조사 창이 학생들에게도 공유가 됩니다. 실제로 교육생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가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학생들 입장을 한번 시작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3명이 대기실에 입장했습니다 라고 보이죠? 모두 수락을 해볼게요. 자, 지금 총 3명의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운영자가 설문조사 시작을 한번 눌러볼게요.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자, 얘를 띄워놨어요. 그리고 설문조사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설문조사 시작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운영자 화면에는 이렇게 현재 진행 상황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설문 주제가 보이죠? 안 보이면은 여기를 조금 늘려주면 됩니다. 가장 상단에는요, 설문 주제, 그리고 우측에는 진행 시간, 그리고 밑에는 참석자가 이제 질문을 보는 중입니다 라고 참석자 진행 상태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몇 % 투표가 되고 있는지 투표율이 뜨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투표를 합니다. 스마트폰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항이죠. 현재 이 강의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빠르다, 적당하다, 느리다. 적당하다 체크를 할게요. 그 다음 2번째 문항. 다음을 누르면 되겠죠. 다음 버튼 터치. 자, 2번째 문항. 앞으로 좀 더 배우고 싶은 강의 주제를 모두 골라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듣고 싶은 거 모두 골라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복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듣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여러 가지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4개 다 듣고 싶다, 4개 다 선택하셔도 됩니다. 1번 문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이전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전 버튼 다시 터치해 볼게요. 우리가 적당하다에 체크를 해놨었죠. 근데 1번 문항에서 여러 가지 누를 수가 있을까요? 빠르다, 동시에 적당하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밖에 안 돼요.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호스트가 설문지를 만들 때 1번 문항은 단답형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고요. 대신에 2번째 문항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게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단답형과 선다형 이 차이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이 만약에 다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출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밑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설문 제출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투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뜨죠. 그리고 이 교육생은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 화면에는 투표 결과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나머지 학생들도 다 투표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여기 3명 중에 3명 다 투표를 해서 100% 투표를 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다 여기를 보고 알 수 있겠죠. 모두 투표를 완료했다면 이제 호스트는 설문조사 종료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답변들, 그렇죠? 이렇게 주황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 강사, 이제 호스트만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그리고 이 결과를 학생들에게도 공유하고 싶다 하시면 결과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결과 값을 학생들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결과 공유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화면도 바뀌죠. 제일 위에 설문조사 결과 공유라고 뜨고요. 설명란에는 이렇게 뜨죠. 참석자가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는 중입니다. 자, 이 결과를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 값이 그대로 스마트폰 화면에, 아이패드 화면에, 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화면에 뜨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완료됐다 싶으면 결과 공유 중지를 누르면 됩니다. 다시 하고 싶으면 오른쪽에 있는 설문조사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그러면 기존 결과는 리셋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에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시면 이거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만족도 조사 이외에도 이제 수업 내용에 관한 부분을 복습하는 용도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진도를 잘 따라오는지 연습 문제나 퀴즈를 내는 용도로 활용을 해도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줌 프로그램에서 설문조사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1인 기업가 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